옳은 소리. 윤 대통령 2, 3년 내 종북 세력 정리하면 역사적 인물 될 것. 송의달 라이브. 2022년 11월 19일 87세의 황병태 전 주중대사는 관계와 학계, 정계, 외교계 등에서 두루 성공한 사모작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21세로 서울대 상대 2학년 재학 중이던 1956년 고등고시 7회 외교과에 합격한 그는 경제개발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두터운 시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29세이던 1964년 초 박 대통령 주재 월간 경제동향회의 브리핑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브리핑은 원래 국장급 몫이었으나 명쾌한 언변과 판단으로 박 대통령을 매료시킨 황병태 경제기획원 공공차관 과장이 도맡았습니다. 그는 국책, 외국차관 도입과 새마을운동, 방위산업 육성 등 주요 고비 때마다 박 대통령의 특명을 수행했습니다.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로 1974년 공직을 마감한 그는 도미 유학해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를 거쳐 버클리대에서 2년 6개월 만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 연구위원, 한국외대 교수와 총장, 대구 한의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중간에 제2대 주중 한국대사와 13, 15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매일 출근, 매주 영, 일, 중, 잡지 읽어. 황 전 대사는 경북 예천에서 초등학교 졸업 후 대구 농림중, 대구 영남고 야간 과정을 졸업한 전형적인 흑수저 출신입니다. 기자가 그에게 맡은 분야마다 발군의 성과를 낸 비결을 묻자 황 전 대사는 특별한 배경이나 인력은 전혀 없었다. 반 발자국 앞선다는 마음으로 늘 책을 가까이 하며 공부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이달 7일 낮 서울 삼성동에 있는 황 전 대사 개인 사무실에서 2시간 가까이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정기 구독하고 있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잡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매일 이곳 사무실로 차를 몰고 나옵니다. 매주 매월 빼놓지 않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홍콩 아주 주간, 일본 시사 월간지, 문해춘추, 미국 포린 어페어즈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중국 인민일보도 봐왔습니다. 3개국으로 된 잡지와 책을 읽는 게 나의 자산이고 행복입니다. 중국어도 가능한가요? 유학과 현대화, 한중일 유학 비교 연구를 주제로 미국 버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중국에 본격 관심을 가졌고 주중대사 시절에 중국어를 계속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어 독해 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계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역대 주중 한국대사 가운데 가장 돋보였는데 1993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2년 반 주중대사로 일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진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 및 정관계 인사와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덕분에 나는 마음만 먹으면 장점인 국가주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 주석과는 친필 시문을 선물 받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국무원, 우리나라의 행정부격, 장관을 하루에 3명
만난 적도 있습니다. 특히 등 사업형의 장남으로 중국 전국장애인연합 회장이던 덩 푸팡과는 정기적으로 만나 여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쩌민 주석 덩 푸팡과 각별한 교류, 대사직을 마치고 귀임할 때 중국 측이 성대한 송별회를 열었다는데 장쩌민 주석의 석별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장차관과 지방정부의 성장 및 시장 등 20명에 가까운 인사들이 나에게 귀국 송별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장쩌민은 리바이의 조발 백제성이라는 시를 1시간 걸려 직접 정자로 써주며 나를 영원한 대사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상상하기 힘든 파격 대우가 어떻게 가능했나요? 중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계획의 주역으로 외자유치 실무 책임자였던 나에게 각종 노하우와 경험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를 문의하고 만나려 했습니다. 중국의 덩샤오핑 모델은 1960년에서 70년대 한국경제개발기관의 전략 및 방법과 유형이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중국이 나를 각별히 대우한 것은 박정희 주도의 한국경제개발을 배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29세 경제기획원 과장으로 대통령 월간 경제브리핑 도맡아 가까이서 체험한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덩샤오핑이나 싱가포르의 리관유보다 앞서서 경제계 발전의 흐름과 요체를 인식하고 실행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실현과 실질을 중시하면서 한국 경제가 자유시장 체제로 가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경제 철학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흑묘백묘론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2011년 편은 자신의 회고로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성격이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편이었지만 일단 결심했으면 불같이 달려드는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경제개발 사업은 관례적 명령계통이 필요 없었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계산도 염두에 없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나섰고 다른 사람들은 심부름을 하는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직접 일으킨 창업자 출신의 최고 경영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창업자 출신 최고 경영자 같았다. 직접 겪은 일화가 있다면 박 대통령은 1965년 존슨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억 6천만 달러의 AID 자금 집행이 계속 늦어지자 그해 10월 나에게 워싱턴 DC로 출장을 전격 지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국무부 청사 현관 앞에 가서 사무실에 출근한 AID 실무 책임자와 얼굴을 마주쳐 차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100일 넘게 현지에서 그대로 했고 차관 집행을 이듬해 초로 앞당기는 목표를 달성하고 귀국했습니다. 황 전 대선은 박 대통령이 그때 구사한 심리전술은 개발도상국 경제개발 역사의 빛나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당시에 외국 차관은 기획원의 황아무개가 모두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나는 박 대통령의 연출대로 하는 배우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례가 있다면 박 대통령이 여러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차관을 해준 세계은행의 레이몬드 굿맨 아시아 지역 담당 국장에게 나선남이라는 한글 이름을 직접 붙여 주었습니다. 1972년 새마을운동에 대해 미국 정부가 오해하며 시비를 거는 걸 해결하라는 특별 지시를 받고 내가 미국 출장 가서 해결하자 박 대통령은 정부 예산에서 특별
경력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관료사회에선 상상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에겐 기업인 마인드가 넘쳤습니다. 경력금 1억 원 지급 디테일에 강해 아주 깊이 토론해 방위산업도 박 대통령이 챙겼습니까? 조선 자동차, 주물, 총포 등 4대 핵심 공장 사업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지만 막힐 때마다 박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 부평에서 가정용 구리 제품을 만들던 소규모 회사인 풍산의 류찬우 회장이 총포 사업 진출을 망설이자 박 대통령이 그를 청와대로 불러 정부 지원을 약속하고 직접 설득해 총알과 포탄 제조 등을 맡겼습니다. 황 전 대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말을 하고 지시했습니다. 디테일에 매우 강해 대화나 토론할 때 아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개인을 초월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우국 중정에서 박 대통령은 단연 어떤가는 분이었습니다. 덩 샤오핑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박정희였다고 덩 푸팡이 수시로 나에게 귀띔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실사구시의 현실감을 갖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덩 샤오핑의 길과 반대로 가는 중국, 걱정스럽다. 지난달 제20차 공산당 당대회를 연 중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패권을 추구하지 말고 미국, 일본 등과 잘 지내고 소련을 조심하라는 덩 샤오핑의 3가지 유언과 당 총서기의 10년 집권 후 퇴임,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개혁, 개방 이후 정립된 시스템이 무너지고 역사가 후진하는 게 안타깝다. 늑대 외교와 같은 공격적인 외교 공세로 중국은 개방 다원화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덩 샤오핑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덩 샤오핑의 세계관과 방향이 지금도 옳다고 믿습니다. 덩 샤오핑의 길을 가면 충분한 중국이 더 번영하고 기막힌 나라가 될 것인데 시진핑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10년 집권 규칙을 깨고 1인 독재를 하고 러시아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국제사회에서 친구가 없어집니다.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중국을 보면 마음이 걱정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덩 샤오핑을 존경합니까? 한국에선 박정희 대통령, 중국에선 덩 샤오핑입니다. 이들은 공의 권위주의적 독재 권력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평생 공산당원 생활을 한 덩 샤오핑이 개혁 개방으로 중국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세계 역사에서 희귀하게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체를 화장의 바다에 버리라고 유언해 거의 무덤조차 없습니다. 덩 샤오핑은 88세의 광둥성 선전 상하이 등을 돌며 개혁 개방을 다시 독려할 만큼 애국심이 대단했습니다. 지금 시스템 고수하면 중국 내리막길 가능성, 중국의 앞날을 점령한다면, 중국이 지금 시스템을 고수한다면 내리막길을 걷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심하게 말하면 10년 이상 견딜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시진핑 3연임 직후 홍콩에 있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부터 위험 신호라고 봅니다. 대만이 자체 국방을 강화하고 서방국들이 대만 방어를 위해 뭉쳐
중국의 대만 통일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중국은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요동쳐도 역사의 큰 흐름은 자유와 개방 사회입니다. 러시아의 패퇴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토가 뭉치고 이란, 터키 등이 약화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 신권국가, 독재국가 등은 예외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궁극적인 향방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참고했으면 합니다. 심지 굳은 윤 대통령 점점 더 좋은 평가받을 것. 1988년 서울 강남갑 13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황 전 대선은 꾀돌이로 불렸습니다. 좌병태, 우병태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총애를 했습니다. 기존의 민정당, 공화당, 민주당이 1990년 1월 민주자유당으로 3당 통합할 당시 황 전 대선은 민정계의 박철원, 공화계의 김용환 의원과 함께 마쿠 협상을 벌인 주역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를 평가하신다면 20, 30년 전보다 정치인들의 의식과 수준 실력이 더 나빠졌습니다. 정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아무리 정치를 욕해도 정치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취임 6개월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요. 반년 넘게 윤 대통령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내 감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좋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근거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외로 사욕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며 한 입으로 두말할 사람이 아니고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끈기 있게 건덕지게 일을 처리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지난달 발생한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사망자 추모를 위해 윤 대통령은 7일 연속 찾아가 조문했습니다. 매우 바쁜 일정의 대통령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행입니다. 구수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인지 뚝심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잔재주가 없고 둔한 편이지만 그 둔함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잔재주 없고 둔한 윤 대통령은 둔함이 도움될 것. 윤 대통령은 앞으로 무엇에 주력해야 할까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 믿고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주사파 종북 세력 정리가 급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일을 누구보다 제대로 처리할 사람입니다. 잘하면 2, 3년 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점점 더 좋아져 그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초까지 집권한 문재인 정권 5년은 어떻습니까?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 국내의 주사파들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위에 맞추느라 20세기에 통용되던 대립과 분열의 세계관을 못 벗어났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고 너무 좁은 세계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송의달 에디터 출처 조선일보.com 이상 2022년 11월 19일 아침에 보내드린 옳은 소리. 윤 대통령 2, 3년 내 종북 세력 정리하면 역사적
인물 될 것이라는 송이달 라이브였습니다.